식물의 잎이 축 처져서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여전히 축 처져 있고 생기가 없어서 물을 더 줬더니 더 시들어만 가고 결국 이렇게 물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습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아니, 식물의 잎이 축 처지면 이게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과습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정원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 과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식물을 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 과습이 뭔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보고 과습이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과습에 걸리면 이게 식물에 어떻게 안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과습이 뭔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과습에 걸리는지, 또 과습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더 이상 과습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습이란 말 그대로 물이 과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식물의 몸속에 물이 너무 많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과습은 식물 몸속에 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 과습이 식물에 물이 없는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습이란 과다한 물주기 때문에 식물 뿌리에 문제가 생겨서 식물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식물 뿌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물을 계속해서 줘서 흙 속에 물이 꽉 차게 되면 흙 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버드나무처럼 항상 물에 잠겨 있어도 뿌리를 잘 뻗고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지만 많은 식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흙 속이 적당히 촉촉해서 수분도 있고 공기도 있는 그런 상태가 좋은 건데요. 계속해서 물을 줘버리면 식물이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뿌리가 약해집니다. 또 흙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혐기성 미생물,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가스가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저도 그랬지만 초보 때는 이게 과습인지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왕 초보인 제 아내는 과습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제 아내는 몇 년째 계속 초보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초보자들이 이게 과습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100%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증상은 바로 이겁니다. 식물의 잎이 축 처졌는데 그동안 물을 안 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물을 줘왔고 또 흙의 겉면도 아직 촉촉하다면 이건 과습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잎이나 줄기가 물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과습으로 식물을 많이 죽여봤는데요. 화초 같은 경우 줄기가 물렁해졌다면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과습에 걸린 식물을 되살리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과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을 준다. 잎이 축 처지면 무조건 물부터 준다.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을 만든다. 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습을 피하려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 행동과 정반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식물이 위치한 환경에 따라서 물을 자주 주기도 하고 더디 주기도 합니다. 환기가 잘 되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분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하고 반대로 환기도 안 되고 습한 곳에 식물이 있다면 물을 띄엄띄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식물에 따라서 물을 빨리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 느리고 적게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물 주기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상황을 무시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게 되면 식물이 과습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을 줘야 할까요? 식물에 물을 줘야 하는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렇게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준다입니다. 겉흙이 말랐어도 손가락으로 파보면 속은 아직 촉촉한데요. 이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식물은 물이 부족하면 표시를 내는데요. 바로 잎이 축 처지게 됩니다. 이때 화분을 보면 겉흙이 말라 있고 손가락으로 파보면 흙 속에도 물기가 별로 없는데요. 이럴 때 물을 주면 바로 쌩쌩해집니다. 그런데 식물이 축 처져 있는데 겉흙에 아직 물기가 많고 촉촉하다.
그러면 일단 물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화분의 흙이 찰지고 진흙기가 많다.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되고 식물이 과습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질석, 펄라이트, 녹소토, 마사토 이런 것들을 섞어서 통기성도 좋고 배수도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아끼던 식물인데 과습에 걸렸다면 이젠 끝인가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식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문제 원인부터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식물이 과습에 걸렸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뿌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뿌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그 흙에 이미 유해균이 많아진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썩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은 뿌리도 함께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거했으니 이제는 치료를 해줘야겠죠? 치료는 간단합니다. 바로 상하지 않은 굵은 뿌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식물은 잔뿌리를 통해서 물, 산소, 영양분을 흡수하는데요. 잔뿌리가 많이 상했다면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때 여기 이렇게 굵은 뿌리를 잘라주면 잘린 뿌리의 수관을 통해서 물을 직접 빨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물에 한동안 두시면 되는데요. 이때 산소 공급을 위해서 물을 자주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고 생기를 찾고 또 잔뿌리가 다시 날 때까지 놔두셨다가 완전히 회복했다 싶으면 그때 오염되지 않은 새 흙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식물이 과습에 걸리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